음, 네, 오늘은 그 판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판다스는 그 넘파이랑 이제, 같이 데이터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요것도 데이터를 이제 그 특히 2차원 형태의 자료로 표현하는 거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데, 음, 일단 처음에 드는 그 판다스를 공부할 때 처음에 드는 의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플랑, 아니 그 넘파이만으로 충분한데, 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를 또 배워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챕터는 넘파이 대비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이거를 이제 장점이 요거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가장 좀 와닿았던 거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자료형이 동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이 문제가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대충 이제 이러한 형태의 리스트에서 여기 첫 번째 열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륙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어떤 선수의 이제 능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자료용이 스트링이고 여기는 자료용이 스트링이죠. 그렇죠? 요거는 자료용이 인트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의 능력치가 90보다 큰 선수를 출력을 하라. 라고 하면 얘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풀려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for l in list l. 근데 이제 요거를 뭐 a, b, c 이렇게 나눈다고 치면은 a, b, c 요거 이제 똑같은 코드가 되고, 자 if c가 9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면은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풀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파이로 바꿔요.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에서 마지막 열에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얘가 90보다 큰 거를 조건을 걸어. 그러면 트루펄스가 나오겠죠. 트루펄스가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돼요. 왜 안 나오지? 여기서 이제 좀 말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좀 말리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아니 요렇게 걸면 돼요. 얘를 이제 스트링으로 바꾸면 되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일단 멘탈이 이제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보세요. 여기 있는 88이 뭘로 들어가 있어?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죠. 숫자로 들어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통째로 넘파이로 바꾸잖아요. 넘파이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그냥 그 하나의 자료형이어야 돼요. 요거는 요러한 그 문자를 의미하는 자료형이라고 했죠. 하나의 자료형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얘를 인트로 막 바꿀 수는 없어도 요거를 스트링으로 바꿀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인트로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하나의 자료형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넘파이는 무조건 하나의 자료형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코드를 좀 이상하게 짜야 된다. 요런 게 일단 첫 번째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더블 리스트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풀 거면은 저는 아까 이제 A, B, C 대충 이렇게 봤는데 여기는 name 그 다음에 대륙 그 다음에 여기 X는 이제 그 능력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짜면은 똑같은 코드가 되고 이 풀다가 이제 말리는 경우 요거를 이제 넘파이를 이렇게 바꿔갖고 넘파이 좋아 이러면서 넘파이로 바꿨는데 그래서 마지막 열을 뽑아갖고 이렇게 이제 인덱싱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말린다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코드를 그 센스가 있다면은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말리는 이유가 여기는 이제 스트링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트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 대소 비교가 이제 여기서 깨지게 되면서 요 코드가 깨지게 되면서 동작을 하지 않게 되죠. 근데 판다스라면은 이렇게 더블 리스트 형태가 있잖아요. 얘를 mp 어레이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pd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면은 판다스라는 게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2라고 하면은
여기서 끝에 iLook이라고 쓰면은 뒤에 넘파이처럼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접근해서 하면은 데이터 타입이 인트네. 하여튼 뭔가 이제 숫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true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였으면은 이렇게 바꾸면은 이러한 코드가 가능해요. 이러한 코드가 가능해갖고 우리가 이제 90 이상의 능력이 이제 이렇게 그 90 이상의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에 첫 번째 컬럼에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컬럼에는 문자열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컬럼에는 인트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해요. 넘파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 요거는 이제 넘파이하고 판다스를 좀 비교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넘파이 ARR 그러니까 넘파이 어레이에서 첫 번째 컬럼을 뽑은 거고 요거는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로 되어 있죠. 이렇게 문자열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컬럼이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자열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컬럼은 이렇게 숫자들이 문자열로 되어 있었고 이것도 다 U21이라는 문자열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컬럼이 다 이제 문자열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첫 번째 컬럼은 오브젝트는 이제 문자열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문자열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컬럼은 문자열로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사실 문자열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넓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뭐 그 외의 것들 뭐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오브젝트 인트 이제 이러한 식으로 되어 가지고 각 컬럼들의 자료형이 다를 수도 있어. 이거는 각 이러한 제약이 있다. 그래서 넘파이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자료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과학이나 수학 연산, 이런 이제 행렬 같은 자료들 있죠. 그러한 자료는 좀 더 특화가 되어 있고 데이터 프레임은 숫자하고 문자하고 이제 섞여 있는 형태의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엑셀에서 만드는 그러한 자료형이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좀 이제 심오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찾을 때 인덱싱 방식이랑 해싱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덱싱 방법은 시간 순서를 보고 순서를 바탕으로 정보를 찾는 거예요. 해싱은 키워드를 통해 갖고 키워드에 대응하는 정보가 매핑되어 있는 정보가 튀어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아마 비유를 했을 때 카카오톡에서 내가 무슨 점심 약속 같은 걸 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좀 모호하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F 해가지고 뭐 점심 약속이란 키워드를 찾고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매핑 방식으로 이제 뽑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쯤에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키워드는 잘 모르겠지만 아침쯤에 했다라는 그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알면은 카카오톡을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거기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대충 보고 그 정보를 찾는 방식이 있다고 했죠. 이 두 개가 이제 다른데 인덱싱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건 리스트, 그 다음에 해싱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딕셔너리라고 했는데 리스트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인덱스를 제공하는 게 넘파이죠. 그렇죠? 리스트의 장점은 넘파이 계승해 갖고 인덱스로 이제 정보를 찾는데 되게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해싱 방법의 좀 장점을 계승한 게 이제 뭐냐? 그게 이제 판다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판다스는 이런 해싱 방식의 정보를 찾을 때도 되게 유리하고 인덱스형으로 이제 정보를 찾을 때도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장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딕셔너리의 장점을 계승을 했는데 거기에 리스트나 이제 넘파이가 갖고 있는 인덱스 계열로 이제 찾는 장점을 같이 일부 흡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로 이제 좀 찾기 쉬운 리스트 같은 자료는 우리가 순서형 자료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맵펜이 아니고 맵핑. 이렇게 딕셔너리 같은 거를 매핑형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순서형 자료형이랑 매핑형 자료형의 장점을 이제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이 이제 너무 추상적이죠. 직접 예를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선언을 하면은 dct라는 변수에 이제 변수에 출석은 30, 40, 50.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50, 60, 70이라는 이제 값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출석 점수를 뽑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뽑으면 되잖아. 그쵸? 근데 요거를 그대로 PD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생기고, 그럼 요렇게 뭔가 그 엑셀 같은 모양으로 뭔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추석 점수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마치 이거 자체가 딕셔너리인 거 마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30, 40, 50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만들고 이 딕셔너리를 바꿔가지고 그대로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겠네. 이렇게 바꿔서 df라는 거를 만들면은 얘는 되잖아요. 얘는 원래 우리가 해싱이 되는 거였죠. 근데 이거에 되면은 요것도 이제 똑같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키워드 att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원하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트릭스 같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 두 번째 로우에, 그러니까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 로우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값을 뽑고 싶다. 40, 60이라는 걸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df는 해싱 타입이지만 끝에 i록이라고 써주면 요거는 이거 자체가 num파이처럼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에서는 인덱스를 그냥 num파이처럼 넣어주면 돼요. 0, 0 하면은 여기 30이라는 값이 뽑히고 뭐 0에서 0, 1 이렇게 하면은 30, 50 이렇게 뽑히게 되고, 그럼 내가 1이랑 이렇게 하면은 40, 60 요 값이 뽑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1차원 구조로 뽑히는데 매트릭스 구조를 유지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넘파에서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매트릭스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는 지금 숫자를 통해 갖고 접근을 하죠. 인덱싱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해싱이랑 인덱싱을 둘 다 지원합니다. 넘파이나 리스트는 해싱이 지원이 안 되죠. 그리고 딕셔너리는 해싱은 지원되는데 인덱싱이 지원이 안 되죠. 근데 판다스는 해싱이랑 인덱싱이 둘 다 이제 지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판다스라는 게 뭔가 이제 좋기는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선언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딕셔너리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핑형 자료에서 생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딕셔너리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PD 데이터 프레임으로 형태 변환을 시켜주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여기 리스트로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안에 튜플로 만들 수도 있죠. 아무튼 요것도 딕셔너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딕셔너리를 일단 만들어주고 이 매핑형 자료를 그냥 그대로 바꾸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딕셔너리를 만드는 그냥 다른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 att라는 키에 이번에는 이러한 num파이 어레이를 매핑한 거잖아요. 이렇게 num파이 어레이를 매핑한 상태에서도 이거를 판다스로 이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딕셔너리에서 딕셔너리를 먼저 적당히 만들고 그거를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형태 변환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순서형 자료에서, 그러니까 중첩 구조로 가는 순서형 자료에서 이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 2, 3 이런 거는 리스트죠. 이런 건 순서형 자료인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PD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이렇게 데이터 구조만 나오게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요거를 첫 번째 컬럼만 나오는데 2, 3, 4 이렇게 하나 중첩 구조를 넣어서 하면은 이렇게 1, 2, 3이 이제 로우로 들어가고 2, 3, 4가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게 이러한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자체가 넘파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행렬이 그냥 그대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중첩된 리스트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넘파이 어레이 자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넘파이 어레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고, 아무튼 뭐 2차원 구조나 이제 리스트에서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차원으로 해도 돼요. 1차원으로 하면 이제 아마 컬럼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1, 2, 3 이렇게 해도 될 건데, 뭐 일반적으로 쓰진 않고 이렇게 하고,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추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1번 방식으로 선언하는 거를 좀 더 저는 선호합니다. 요거보다. 이 넘파이가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거에 일단 뭐 기본적인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입은 typ 하면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pandas.coord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요거의 랭을 조사를 해보면 3이 나오죠. 이거는 로우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랭스를 조사하면 로우의 개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df를 만약에 numpy array라고 이렇게 바꾸면은 이러한 어레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요거는 쉐입이 뭐예요? 쉐입이 3,2지만 요거에 이거는 3,2인 구조를 갖고 있는 2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길이가 3인 1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쵸? 중첩된 리스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그냥 이거다. 두 번째 원소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또 랭스를 조사하면 3이 나올 겁니다. 그쵸? 이 속성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df 같은 경우도 요거의 랭스를 조사하면 이제 3이 나오는 게 넘파이를 연상하면은 좀 더 기억하기 쉬울 거고, 여기에 쉐입도 넘파이랑 똑같이 3,2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for df I in df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포문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조사를 해보면은 ATT하고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뭔가 요런 30, 50, 30, 40, 5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컬럼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쓰면은 맞을 것 같죠. 요거는 이게 넘파이라고 쳤을 때하고 좀 동작이 다르죠. 얘가 만약에 넘파이면은 이러한 어레이잖아요. for l in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얘는 첫 번째 로, 그다음 두 번째 로, 세 번째 로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ATT하고 요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러한 딕셔너리가 있을 때 포문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키만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포문을 쓸 때는 딕셔너리랑 똑같이 동작하겠구나라는 게 감각적으로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타입은 데이터 프레임이고 랭은 로우의 개수로 출력을 해줍니다. 쉐입을 하면은 여기 첫 번째는 로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컬럼의 개수로 출력을 해주고, 반복 변수, 그러니까 포문을 이제 반복을 할 때는 마치 이제 딕셔너리처럼 이제 동작을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그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딕셔너리를 계승했다라는 거를 제가 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딕셔너리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를 좀 기억을 잘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DCT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DCT하고 이런 문법이 있었죠. 그러면 키를 이렇게 딱 출력을 해주잖아요.
데이터 프레임도 df하고 이렇게 키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이거는 컬럼 네임을 출력을 해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딕셔너리로 치면은 데이터 프레임은 사실 키가 att고 밸류가 이렇게 매핑되어 있고, 키가 미드고 밸류가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 딕셔너리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컬럼 이름을 출력해준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df가 갖고 있는 키를 출력해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코드하고 요 코드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진짜 그 딕셔너리 느낌이 강하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돼요. df.item, 얘가 딕셔너리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키하고 밸류가 받아져서 키에 대한 거가 이제 k로 받아지고 밸류에 대한 애가 v로 받아질 텐데, att하고 그다음에 v하고 요거는 그냥 한 칸 띄는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att라는 키에 이러한 밸류가 이제 매핑이 되어 있고, 또 mid라는 키에 이러한 밸류가 매핑되어 있고, 이게 마치 딕셔너리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큰 무리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죠. 네,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그 판다스 시리즈인데요. 그 넘파이 어레이 있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넘파이 어레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1차원을 의미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2차원을 의미를 하겠죠. 물론 좀 더 고차원을 의미하는 어레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나오고, 요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판다스 같은 경우는 그 요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되보다 요거는 이제 2차원이 되죠. 당연히 쉐입 2,3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 뭐 첫 번째 요렇게 요거로 붙이면은 요거로 붙이면 넘파이 어레이처럼 쓸 수 있다고 했죠. 인덱스는 0에 요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요건 로우로 붙게 되는 거겠네. 요렇게 하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애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이제 쉐입이 3,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요거는 타입이 뭐냐면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판다스 시리즈라고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판다스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1차원에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2차원 넘파이 어레이가 PD 데이터 프레임에 대응한다면 1차원 넘파이 어레이는 PD 시리즈에 대응합니다. 시리즈를 얻는 방법은 이렇게 뭐 아까처럼 그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뭐가 들어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출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임의의 행을 이렇게 선택해 갖고 나오는 거 있죠. 요거를 타입을 찍어 보면은 요거는 시리즈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뭔가 그 로우나 행을 뽑아 가지고 로우나 컬럼을 뽑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타입이랑 지금 요 타입이랑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PD 시리즈 이런 식으로 그냥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1, 2, 3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판다스 시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판다스는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랑 판다스 시리즈랑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판다스 시리즈는 1차원에 대응하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에 대응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내가 그 여기에서 요렇게 하면은 요거보다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컬럼이 뽑히게 되죠. 이렇게 여기 있는 첫 번째 컬럼이 뽑히게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쉐입이 이렇게 되어서 이건 1차원이고요.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컬럼을 뽑고 싶은데 2차원 구조를 유지하고 뽑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2차원 구조가 유지되면서 뽑히게 되고 이때는 이제 쉐입이 2,1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를 봅시다. 얘도 여기까지 붙이게 되면은 요거는 넘파이랑 이제 똑같이 인덱싱이 동작을 한다 했고 요렇게 해주고 제가 이제 0이라고 써주면은 이 첫 번째 컬럼이 이제 뽑히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1차원 구조로 뽑히게 되니까 판다스 시리즈로 뽑히고 요렇게 하면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유지가 되면서 뽑히기 때문에 요런 방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해요. 아무튼 요러한 방식으로 판다스 시리즈를 만들고 타입을 찍으면 시리즈랑 똑같이 나오고 랭스를 찍으면 여기 있는 그 10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10개라고 이제 랭스가 나오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그 1차원 벡터의 이제 원소 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쉐입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면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여기 X 자리에 받는 게 이제 컬럼들의 이름이 받아졌잖아요. 판다스 시리즈는 일반적인 리스트처럼 이렇게 숫자들이 이제 받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다스 시리즈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판다스에 대한 이제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다음에 있는 것도 좀 기본적인 내용인데 행과 열을 선택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은 제가 넘파이처럼 숫자를 통해서만 이제 접근을 했는데 여기 판다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요렇게 그 순서형 자료하고 매피형 자료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어갖고 인덱스로도 접근을 할 수 있고 원소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키를 통해서 이제 매핑을 그러니까 키에 대응하는 매핑되어 있는 어떤 밸류를 이렇게 찾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 두 가지 장점이 이제 결합이 되어 가지고 인덱싱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톡은 이제 매핑을 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과 열을 선택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요것들을 한번 쭉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